자기는 뭐 이렇게 병원에서 즐겁게 산다 하면서 휠체어로 무슨 싱싱카 타듯이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기록에 있습니다. 자기는 병원에서 뭐 화장품도 사러 가고 백화점도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입원을 한 사람이면 꼭 필요한 외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보험금도 안 주고 보험 사기로 고소까지 당하셨습니다. 병원은 아파서 가서 치료를 하는 곳이고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는 아픈 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본인이 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보험 일을 20년 동안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진 저의 전문 지식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도 돈을 못 받는 가장 흔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예, 본인이 잘 몰라가지고 청구를 해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을 하면은 일단은 거기서 그냥 멈출 게 아니라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급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내가 왜 당신한테 보험금을 못 주는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지급 거절이 왔을 때는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AI에도 물어보고 이러시는데 이제 그런 단계도 필요하겠지만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문가는 내가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도 알려주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특약도 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보험 설계사분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소통을 하지만 변호사님이나 손해사정사님한테 이렇게 찾아가려면 어떤 식으로 알아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뭐 요즘에 저한테 연락하시는 분들 보면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을 제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 검색해서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 검색해 보시고 보통 내가 못 받은 사안, 특히 이제 그 보험사가 지급 거절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키워드로 넣어서 검색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영상을 올린 변호사나 손해사정사가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 들어보시고 아, 내 사안과 비슷하겠다 하면은 그분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콘텐츠를 보고 잘 고르는 법도 있나요? 나와 맞는 분인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수임하는 경우를 보면은 제가 5번째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본인의 사안을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되든 안 되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A라고 물었는데 자꾸 B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든지, 같은 보험인데 내가 묻는 질문은 이건데 답은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보험사의 말 한마디 잘못해서 보험금을 못 받거나 금액이 대폭 줄어든 경우도 실제로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안이었냐면 입원을 이제 장기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입원했는데 아무래도 장기로 입원을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이건 과잉이다 이러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험의 그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지만 보험회사는 쉽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렵고 이제 조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병원으로 조사를 나왔는데 이분이 사실 입원 보험금이고 입원이 필요 없는데 입원한 게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나왔다 그러면 좀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뭐 자기는 뭐 이렇게 병원에서 즐겁게 산다 하면서 휠체어로 무슨 싱싱카 타듯이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기록에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보험 사기로 고소했냐 그랬더니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병원 생활이 잘 적응하냐 그랬더니 병원 생활 잘 적응해서 자기는 병원에서 뭐 화장품도 사러 가고 백화점도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입원을 한 사람이면 꼭 필요한 외출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조금 안 좋게 보일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보험금도 안 주고 보험 사기로 고소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답변은 유의하셔야 되고요. 보험회사는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올 때는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사 상담 과정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도 있을까요? 처음에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에게는 나의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히려 내가 제대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나의 그 상황을 얘기한다는 거는 고지 의무를 얘기를 하는데 이 고지 의무에서는 질문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표에 대해서 충실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질문표에서 묻지 않은 사항을 뭐 미리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막상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어떤 경우는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화나 또는 실제로 이렇게 나와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준비해서 답을 하셔야지. 예컨대 내가 아픈 사람이라면 아픈 사람에 맞게 상황을 해야지. 입원을 했는데 병원이 되게 생활이 즐거웠다는 등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레이저 치료라는 게 우리가 많은 분들은 이게 무슨 미용 치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레이저 치료가 미용 치료가 아니라 질환 치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 레이저 치료를 받았고 특히 피부에 질환이 있어도 레이저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미용 치료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용 치료라 그러면 보험금 못 받습니다. 사실이 미용 치료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겠지만 사실은 질환에 대한 치료인데 본인이 말을 잘못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막,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정정이 안 되나요? 정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게 다 기재가 됩니다.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현출이 돼서 계속 나를 따라 붙는 거죠. 물론 말을 잘못해도 나중에 충분히 뒤집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불리한 자료 하나가 현출이 되는 겁니다. 본인도 미용치료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 근데 어떤 질환은 이게 질환에 대한 치료지만 약간 미용치료 성격이 일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정 반점 중에는 이제 질환성 반점이 있는데 보기가 흉한 것도 맞지만 사실은 이게 또 질병이 돼서 나한테 건강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질환에 대한 치료로 봐야 되는데 일단 그 치료를 하면서 반점 같은 게 흐려지니까 본인은 미용의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막이나 이런 것도 돼요? 사막이 이렇게 막 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질환이 될 수도 있고 미용이 될 수도 이 두 가지 성격이 있는데 일단 보험회사에서 조사한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개념은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예컨대 무좀 치료를 해도 이게 실손보험 대상인데 이게 무좀이라는 게 우리가 심각한 질병으로 생각 안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미용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때 이제 발언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해야지 쓸데없는 말을 하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거 병력이나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제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이게 저희 보험금 청구에서 가장 많은 거를 차지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 3년 내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7일 이상 처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확인하고 답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거를 답을 정확하게 안 하면 나중에 보험 사고가 나면 이게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도 못 받고 보험 계약도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험회사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 알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나 진단서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주치의가 기록을 부실하게 작성해서 보험금이 부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입원을 했으면 입원의 실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입원의 실질이라는 거는 간호기록지 내지는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몇 시에 입시를 하고 몇 시에 무슨 주사를 맞고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의 실질이 없다고 해서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은 이 소견서나 진단서 내지는 치료 기록에 이 미용 치료하고 이 질환이 섞여 있는 병들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꾸 미용 치료 쪽으로 이렇게 기재를 많이 하셔서 이게 미용 치료도 되지만 사실은 질환 치료가 목적인 피부 질환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피부 질환은 대부분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게 질환이라도 이 질환을 치료를 하면은 병이 낫는 효과도 있지만 미용적으로도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기재를 미용 목적이 있고 이제 치료 질환도 있는 건데 너무 미용 목적 쪽으로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미용 목적은 이게 면책 사유거든요. 그걸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부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도 좀 센스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은 센스 있게 하시는데 가만 보면은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록이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은 본인이 또 그렇게 막 얘기를 해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문답을 기록에 남겨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기록에 현출이 돼서 미용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치료하기로 한 이런 식으로 이게 의사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고 본인이 이제 그렇게 미용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질환이라 그러면 질환에 따른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치료 기록부 보니까 질환에 따른 증상 얘기는 없고 미용에 따른 어떤 얘기만 있고 이런 경우에는 기록이 문제가 돼서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병원은 아파서 가서 치료를 하는 곳이고
내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는 아픈 거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겁니다. 본인이 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본인이 미용이라고 생각해놓고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국 보험회사 얘기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이게 미용과 질환이 같이 있으면 미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청구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용적인 효과가 있는 거라 그러면 청구를 하면 되는 건데, 막상 나의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청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기록에 그런 속마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지급 거절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책 사유가 있고요. 다음에는 치료의 필요성. 그래서 면책 사유라는 거는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지의무 위반. 보험 계약할 때 분명히 물어본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짓으로 대답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면책 사유이고요. 또 하나는 예컨대 요즘에도 이란과의 전쟁이 있지만 전쟁 같은 경우도 면책 사유입니다. 그 보험회사가 통제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잖아요. 전쟁, 무슨 미용 치료, 이것도 면책 사유고, 이제 비만이 요즘에 조금 문제가 됩니다. 비만이 면책 사유이기는 한데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은 또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분쟁입니다. 비만 자체는 면책 사유일 수 있지만 비만이 있으면 사실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거든요.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 경우에 비만이라는 질병 코드가 있다 그래서 면책 사유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판례도 있고 최근에 좀 다툼이 많습니다. 최근 판례는 비만인 분들 중에 위소매 절제술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비만으로 위소매 절제술을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할까요? 이게 비만 치료라고 해서 지급을 안 하거든요. 근데 위소매 절제술을 비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 비만인 분들이 그런 질환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실패하고 지금 이 지방간 수치나 당뇨가 이제 심해지니까 치료의 방법으로 위소매 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사실 다툼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경우에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를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라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판례에서는 지급하지 말라는 판례도 있고 어떤 거에서는 지급을 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법원이 대법원 판결도 없고 그래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변호사가 법원은 이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라 그래서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을 잘한 변호사가 있을 수 있고 주장을 잘 못한 변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다툼이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주장을 잘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비만도 질병으로 보는 게 전 세계적인 경향이고요.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자체는 당연히 질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의 필요성입니다. 치료의 필요성은 쉽게 얘기하면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치료했다. 쉽게 얘기하면 과잉치료입니다. 예컨대 어떤 질환은 우리가 이렇게 몸에 여러 군데 결절 같은 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절 생긴다고 해서 바로 다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에 결절이 있는 것 자체를 못 참고 치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냥 경과관찰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애매한데 보험회사는 일단 이런 결절 같은 게 대표적인데 경과관찰이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 그런데 네가 경과관찰을 안 하고 바로 수술했다. 이런 경우 수술의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입원보험금 다툼도 많은데 당신은 입원을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건 입원 사안이 아니다. 통원치료로 충분했다. 근데 입원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특히 이제 입원보험금은 이제 실손도 있겠지만 입원 일당을 가입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입원 일당을 과도하게 가입을 해서 심한 경우는 하루에 입원만 해도 몇십만 원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입원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보험회사는 입원이 필요 없다. 통원으로 충분한데 입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보험금을 안 준다. 쉽게 얘기하면 과잉치료니까 보험금을 못 준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건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싶은 보험금 청구 행동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손해사정서가 나옵니다. 보험회사에서 측에 이제 손해사정서가 나와서 좀 동의를 해달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록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게 내가 지금 수술 받거나 입원한 보험의 의무 기록을 좀 봐야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당신의 요양급여 내역 10년치를 봐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술받거나 입원한 그 내역에 대한 의무 기록에 대해서 동의는 그건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안 해주면 보험금은 안 나올 것이니까요. 근데 과연 요양급여 동의를 해줘야 되냐? 이 경우에는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필요한지. 그래서 이 사건에서 꼭 필요한 거라면 동의를 해주셔야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찾아내라고 그 요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꼼꼼히 따져보셔서 무조건 동의해 주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동의를 그냥 다 체크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10년치가 10년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